제가 처음 소송을 할 때 조선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사를 보도해 주십니다. 이게 2017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박 전 대통령 때문에 화병 났으니 50만 원 배상하라.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해서도 이런 기사가 났을까는 의문인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박 탓이다. 이때 말하는 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시민 9,57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시민 5,001명이 1차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5,001명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5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상황. 곧 2차 4,160명, 3차 416명 소송도 시작된다. 이번 집단 소송을 기획한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한 변호사다. 이걸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집어넣습니다. 과연 박 때문이야 소송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처음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특정 정치 때문에 얻은 화병, 스트레스를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디테일 추적은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에게 물어봤다. 변호사이시면서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변호사답게 실제적인 쟁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은경 기자님 덕분에 더 상세히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상대 측 변호사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민사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도 않았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소송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유례 없는 소송이기는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지요. 박 변호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즉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만 지고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판결을 사실은 근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사 그리고 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례 없는 소송이다. 물론입니다. 왜 유례가 없느냐? 대통령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탄핵된 사례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처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무려 5차례 이상 국민들이 촛불 시위에 참가를 하시고 그때 광화문이 꽉 들어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던 것이죠.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그 청와대로 가지 않았다면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다양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같은 정신적 피해, 집회 때문에 장사 마셨다. 라는 물질적 피해,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술이 늘어서 건강을 해쳤다는 신체적 피해까지 다양하더라. 이 모든 게 박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과연 인정이 될까? 인과관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다. 한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다 보면 아무나 화풀이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함부로 인정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설명 드릴 겁니다. 이때 그 손해배상 전문 소송 변호사님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인과관계와 관련한 최소한 국내의 대법원 판결은 다 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통의 문명국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 대신 소위 말하는 but for test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일이 없다면 그 후에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가 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곽 변호사가 인지 때 송달료는 어찌 부담했을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5,000원 이상만 내도록 제가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내는 돈은 5,000원 이상이 더 될 겁니다. 변호사 비용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대 송달료를 어찌 부담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소송 자체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별로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계속 내는 것은 이슈화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소송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자, 소송의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합니다. 저 소송의 내용을 좀 알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모든 소송은 정치 소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이라는 의미가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해관계의 조정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소송이 실제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겨야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